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무더위와 함께 열대야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평창 33도, 원주 영월 34도, 횡성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행정안전부의 폭염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누적 2,14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누적 질환자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누계 사망자 또한 총 20명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런 무더위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폭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도 강원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청 감사실이 시청 전 직원과 산하기관 전체에 언론 제보와 인터뷰를 진행할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우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우산동 신박한 정리수납과 우산동 냉장고를 부탁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 창업 아카데미가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8월 12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화천댐의 용수를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립니다. 화천군은 내일 간동면 구만리 8호호 선착장에서 화천댐 피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과 화천댐 용수 사용 반대 집회를 개최합니다. 기자회견과 집회에는 한기호 국회의원과 최문순 화천군수, 사회단체장,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화천군과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화천댐 용수 사용을 발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4주 사이 강원도 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대병원과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등 200병상 이상 병원 8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7월 셋째 주 9명에서 8월 둘째 주 35명으로 4주 사이 3.8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도내 코로나19 환자는 총 733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 30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FC가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강원FC는 지난 9일 김천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김천 상무와의 2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이상헌이 2골을 기록하며 2대1로 승리해 승점 47점으로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오는 18일 일요일 오후 7시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며 4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청 감사관실에서 시청 전 직원과 산하기관 전체에 언론 제보와 인터뷰 관련 주의사항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이승호 대변인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승호 대변인입니다.
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주시청의 언론 제보 관련 공문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언론 제보와 인터뷰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행정 내부 갈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졌나요? 네,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문서고요.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 제보나 인터뷰를 할 때 내부 갈등으로 비춰서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그런 내용이 전부입니다. 다만 이제 대법원 판결 요지를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이게 뭐 정확한 지침을 정해서 이거 하지 마라 뭐 이런 문서가 아니고 뭐 이런 일도 있으니까 조심해 뭐 이런 정도 내용인데 뭐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이제 넌지시 적시하고 있는 걸 보면 주의사항 알림 뭐 이런 제목으로 공람된 문서이긴 한데 직원들 약간 겁박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 안에는 이제 대법원 판결 요지를 첨부를 하고 그 또 판결 사례가 24년 전에 공무원이 파면된 예시도 적혀 있었다고요? 예, 뭐 사실 24년 전이면 노조도 없을 텐데 좀 오래된 시절 얘기긴 한데요. 그 판례 3개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오래된 판례가 2000년 것이고요. 적법하게 적발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상급자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뭐 감사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감사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적법하게 감사를 했는데 이거를 뭐 상급자가 지시해서 뭐 중단됐다 뭐 이런 허위 주장을 해서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래서 파면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나머지 판례도 이제 보면 2006년 판례, 2014년 판례인데 각각 뭐 해임 정직 판결 난 것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이 다 보면 뭐 이렇게 적법하게 행정을 했는데 이것들을 외부에 이제 알릴 때는 다른 내용으로 알렸다. 약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임 정직 이렇게 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첨부한 판결 사례가 조금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예들을 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 제보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여서 저희는 조금 뭐 굳이 이런 걸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네. 원주시청의 이 같은 공문 시행에 대해서 원주시청 공무원 내부의 의견은 좀 어떤가요? 사실 대부분의 직원들이요, 이 공문 시행 내용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문서 시스템에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문서가 공유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공유된 문서고요. 본인 업무가 아니거나 관심 없는 문서들 읽지 않아도 지장이 없어요, 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본인 관심 뭐 있는 이슈가 아니면 직원들은 모를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제 뭐 근데 다만 이제 공무원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언론 접촉해서 무언가 제보하거나 하는 일이 뭐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는데 다만 이제 언론기관을 상대한 업무를 하거나 이제 언론 제보를 고민하거나 했던 그런 직원들은 좀 위축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는 좀 되고요. 그리고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원주시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직원들이나 이제 언론기관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딱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제 매일 그렇게 보내놓으면 뭐 다 보는 것도 아닌 이제 저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많은 메일이 와 있으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더 갸우뚱하실 것 같은데 원주시가 이 같은 공문을 시행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아마 이런 공문을 시행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민주적 감수성 부족, 뭐 그게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민주사회에서 개인이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입니다. 근데 그것이 조직에 해가 된다고 해서 법적 기준부터 들어대고 말하지 못하게 하면 그 사회는 좀 민주주의 가치가 좀 보장되는 사회는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난 2년간의 원주시정을 돌아보면 시에서 벌어진 일들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져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아마 시는 그 내부의 일들이 외부에 알려져서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것이 좀 불편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의 입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좀 심각한 민주적 감수성 결여, 그게 근본 원인이라 판단하고요. 뭐 당연히 부적절한 반응이었다고 봅니다. 네, 민주적 감수성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아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렇게 발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시대에 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고한 거잖아요. 이제 강요의 느낌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게도 못한 거예요. 제가 제 생각에 저도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이제 지시하신 분이랑 작성하신 분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작성하신 분도 고민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표현이 안 되고 완곡하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일을 뭐하러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고 수준으로 이렇게 시행령을 작성한 거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건 없는 상황인가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의 정도여서요. 이게 뭐 그렇게 실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명령이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직원 전체에게 뭐 이런 일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 할까 이런 거여서 법적인 부분은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지금 이게 좀 저도 오늘 방송 전에 좀 이것저것 보니까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방송 말고도 이게 몇 군데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댓글 반응들이 뭐 좋지 않아요, 역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행정 신뢰를 위해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어쨌든 이렇게 사안이 발생을 했고요. 네. 끝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에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군주는 대중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바에야 대중이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현실적인 얘기라고 봐요. 근데 이번 공문은 이제 원주 뭐 아마 작성하신 분, 뭐 이렇게 지시하신 분 있을 텐데 이 원주시정이 직원들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지도 못한 그런 걸로 보거든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저 무관심해서 흘러간 이슈가 됐고요. 언론에서만 화제가 되어서 약간 망신당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이상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이승호 대변인 연결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우산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우산동 신박한 정리수납과 우산동 냉장고를 부탁해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네요. 우산동 신박한 정리수납, 우산동 냉장고를 부탁해.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이번 우산동 신박한 정리수납과 우산동 냉장고를 부탁해 서비스는 우산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인데요. 네. 먼저 우산동 신박한 정리수납은 아이 키우기 좋은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정리수납 전문가를 파견해 주방과 옷방 등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우산동 냉장고를 부탁해 서비스는 우산동에 거주하는 노인 가구의 보건 위생 환경을 위해 냉장고, 선반 등에 보관하는 식재료를 점검하고 효율적이고 올바른 냉장고 정리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인데요. 자세한 내용 우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정윤원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우산동 도시재생 사업은 우산동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신박한 정리수납 같은 경우는 우산동에서 아이를 기르는 어머님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육아 환경, 즉 이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양육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심리도 크게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좀 우울감,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우산동에 사는 아이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경우에는 우산동의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냉장고들 기술력이 너무 좋아져서 OM
웬만한 식재료들은 다 안전하게 보관해서 먹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너무 오랜 기간 잘못된 보관으로 인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식재료가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걸 섭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은 건강을 항상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서 좀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센터에서 이번 냉장고를 부탁해 서비스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정말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우산동 신박한 정리수납은 1차 방문 때 주방과 드레스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신청자와 상담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데 최적화된 집안 환경 구조를 함께 구상하게 되는데요. 네. 이후 2차 방문 때 구상한 설계대로 가구 위치를 바꾸고 옷이나 책, 식재료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런 정리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3차 방문 때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사후 관리가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냉장고를 부탁해 서비스도 1차 방문 때 사전 점검과 신청자 상담이 이루어지고 2차 방문 때는 본격적인 컨설팅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냉장고 내 모든 식재료를 확인해 폐기할 건 폐기하며 또 분류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냉장고 청소와 온도 조절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추가로 싱크대 선반에 보관하는 소스류 같은 실온 보관 식자재들도 점검하고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이어서 우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정윤원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두 사업은 원주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협업해서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서비스를 수행하는 두 업체는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생분들이 직접 창업한 회사들입니다. 또한 이제 작년에 신박한 정리수납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진행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비추어 볼 때 신청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설문조사 때도 이런 복지 혜택이 꾸준히 제공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센터에서는 내년까지 같은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제 우산동 주민분들에게 도시재생 사업이 나한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라는 체감도 시켜드리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수료한 수료생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 성과를 좀 잘 정리해서 원주시의 이런 복지 사업이 우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도 드릴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정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누구나 받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신청 대상과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신박한 정리수납의 경우 만 15세 이하 자녀를 기르는 우산동 주민이시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지난 3일부터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총 20가구를 받을 예정이고요. 신청은 전화로 해주시거나 방문해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또 냉장고를 부탁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1명 이상 포함 된 우산동 주민 가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요. 총 40가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비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서비스 신청하셔서 깔끔한 정리정돈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받고 싶은데 자녀가 없고 이용료가 무료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좋은 소식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평창군 청년 창업 아카데미가 참여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평창군청 이서진 경제과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창군 청년 창업 아카데미가 참여자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청년 창업 아카데미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청년 창업 아카데미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공모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창업가에게 꼭 필요한 세무, 회계, 법률, 경영 등에 관한 지식을 비롯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마케팅, 상품 패키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달 8일에 열린 로컬 콘텐츠와 로컬 브랜드 발전 방안 강의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강의였나요?
네, 이번 4회차는 감자꽃 스튜디오 대표이자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를 맡고 계신 유선철 교수님께서 로컬 콘텐츠가 어떻게 로컬 브랜드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역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 청년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한데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주 여건은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이라 할 수 있는데 취업할 기관이나 기업이 적은 농산촌의 경우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네, 이를 위해 적절한 교육과 컨설팅 및 지원이 필요한데 이론이나 대도시 및 해외 사례에 치우친 교육보다 강원도 또는 평창의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는 그런 면에서 평창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발굴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강원도 로컬 크리에이터 등의 사례를 활동, 그들의 창업 전략과 성공 요인을 분석한 것이 청년들의 공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알찬 강의였을 것 같은데 당초 20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접수 일주일 만에 계획 인원을 초과해서 30명으로 증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청년 창업 아카데미는 평창군에서 처음 운영된 프로그램입니다. 평소 창업에 관심이 있던 청년뿐 아니라 기존 창업가분들의 호응도가 높았는데요. 창업에 대한 막막함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 평창군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반응이 뜨거웠네요. 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이제 우수 참여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원이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네. 90% 이상 출석하여 수료하신 분들은 이번 창업지원 보조금 신청 자격과 향후 2년간 평창군의 창업심사에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3명을 선발해서 각 2,5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사전조사 결과는 약 10명가량 창업을 신청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인기가 많아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추가 모집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네. 아쉽게도 올해는 이번 과정이 끝나면 추가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건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하지만 높은 관심을 받은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산을 확보하기에 노력할 예정이며 다음 달부터는 청년 브랜딩,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드에 관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밖에도 앞으로 평창군이 어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평창군에서 지금까지 창업을 지원한 청년 기업은 약 35개 업체입니다. 다들 아시듯이 창업을 하고 성공하는 기업도 있지만 보통은 성공보다 실패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미 지원을 받으신 이후에 폐업을 하신 경우도 있고요. 창업을 단발성으로 지원하고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지원 이후에 청년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창업을 한 청년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나 창업한 청년들이 서로 뭉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등의 청년 기업 후속 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고 컨설팅을 해주려면 예산 문제가 일단 중요하겠지만 예산 이외에도 또 어떤 부분이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지속적인 관심이겠죠. 저희는 평창군에서는 정책을 이제 청년 정책을 좀 더 많이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네, 끝으로 평창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평창은 오대산이나 육백마지기 같은 수려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고랭지 채소, 유제품과 같은 지역 먹거리, 그리고 동계올림픽 개최지, 월정사, 성필리포 생태마을 등 평창에서만 창업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적 콘텐츠가 정말 다양합니다. 청년 여러분께서 이걸 잘 활용하셔서 창업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게 군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평창에 즐길 거리, 볼거리가 많아 보입니다. 저는 청년은 아니지만 앞으로 많은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해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청 이서진 경제과장 연결했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